부실공사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원을 했고 지금 감사원도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다 수의계약이고 다 그런데 불법은 아니랍니다. 아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에 법 위반은 아니라서 그냥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했다. 그 왜 그렇게 봤는지 감사위원들 회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조인 제 눈에 봐도 국가계약법 위반, 또 하청법 위반, 또 뭐 전기사업법 위반 이런 법 위반들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이거는 용산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아니 그런 자료도 못 줍니까? 지금 감사원이 예전 대통령실 청탁에 의해서 한 감사는 얼마나 지독하게 감사를 했습니까? 영장 없이 포렌식하고 공무원들 개인 의료 자료까지 다 내라고 몇만 명한테 그 자료를 뽑아내고 이 결과 그 회의록은 반드시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의록도 사실은 정갈하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진실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청이고 사실 저희가 녹취록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죠? 아니 녹취록을 누가 안 받는다고 그래?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료님 다 받아야 됩니다. 녹취록 받아야 됩니다. 네. 박은정 네. 정경신당 박은정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친일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이 간접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놨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공개를 못합니까? 당당하면 공개하세요. 이 감사 제대로 했다고 적법했다고 자기 의견이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내놓아서 이것이 나중에 토론회 회의에 방해가 될 것이다. 왜 방해됩니까? 당당하게 그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서 벌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성원전 감사, 그 감사 자료 전부 다 검찰에 가져가가지고 대대적인 수사 이루어졌는데 그 공무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관저 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 의뢰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그런데 중대한 사항이 아니랍니다. 김건희 씨 개인 주택 인테리어 건축했습니까? 개인 가정집을 증축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관저를 증축했는데 무자격 업체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하고 옛날부터 뭔가 인연이 있는 그리고 후원을 계속했던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저기 다 달라붙어가지고 건축했는데 그것이 관련이 있는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위원들은 어떤 의견이셨을까요? 감사해야 된다고 말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감사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의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대검찰청의 특활비 검증하러 국회의원들 오셨습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검찰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가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지 누가 무책임하게 그런 짓을 했는지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 네,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 국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직무감사를 하고
여기서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뭐 어떤 경위로 체결했는지,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냐 또는 직무유기나 부패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뭐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했느냐는 판단의 문제이지 그것이 불법이냐 또는 부패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어도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비서실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그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 관저 이건 당연히 보안상 중요한 기관이죠. 그리고 정책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게 지금 내부적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하다 또는 어떤 부분은 더 필요하다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어느 정파적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낸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회사에게 카드옥을 주고 또 그런 사람이 시공하고 그다음 그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절차 위반, 법령 규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지적이 됐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회의록을 본다는 것은 그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결국 언론에 공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그 의미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고객 수고님. 네. 지금 감사원의 그 회의록 공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원 기관의 그 성격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은 국회의 유일하게 있고 저 뒤에 계시는 이 감사위원들 다 유명에 대해서 헌법상으로 규정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 내용은 독립성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태도가 바뀌는데 저는 여야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기관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회의록은 이미 토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서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은 결국은 그 위원이 대개로 어떻게 발언을 했는가 그걸 따져보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관리가 되면은 앞으로 감사위원들 회의할 때 자기 소신껏 발언 못합니다. 소신껏 토의 못합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반대적인 정파에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 이런 그 불안한 생각, 두려움으로 제대로 사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얘기를 못합니다. 이 발언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상 그리고 헌법상 이슈로 가서 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법치국가죠. 그래서 법위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그 대법원 판례를 하나 예로 들으셨는데요. 감사원은 그 피감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영업사항 비밀로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서 유죄가 됐는데 왜 그 감사원은 국회에 내지 않느냐 하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관은 여기는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곳이고 또 관례를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 여야 정치인들이 분명히 어떤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어떤 관례적으로 관례를 만들었고 운영을 했고 저는 분명히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현희 의원. 위원회 저는 위원회의 성격을 약간 오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의 전원위원회는 이 법원의 재판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개 재판을 해도 되는 그런 실제로 법원은 공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공개하라 이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밀실에서 예를 들면 뭐 합의부가 판사들이 이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합의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아니라 판사들이 공개된 재판에서 재판하는 과정이 전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사실상 검사의 역할을 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들이 감사를 한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내놓고 그리고 사실상 합의부에 해당되는 판사격인 전원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이 검사격인 사무처에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구두로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전원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이 공개재판주의로 국민들에게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하는 내용을 전체 공개를 하듯이 감사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재판정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공개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원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재판정에서 실제로 판사와 검사들이 어떤 견해를 주고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의 알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밀실에서 어떤 뭐 비밀을 요하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당연히 공개한다 생각하고요. 제가 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참여한 감사위원들 중에 구두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감사위원이 의견서를 제출을 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감사위원들의 이 관련 의견서를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의견으로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연결해 주십시오. 토론 토론 연결해 주십시오. 네, 아니 토론을 그러니까 토론하기 전에 토의하는 거니까 일정을 민주당에서 넣은 거 저희가 넣으라 그랬습니까? 그 의견을 들어주셔야죠. 반대로 아니, 반대 의견을 들어주는 거죠. 반대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게 주제 아니에요? 자, 이성윤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중에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동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밀어붙여요? 맨날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감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헌법 61조에 따라서 국회법 또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의 운영규칙 16조에 비공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증감법 제2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에 저는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자료를 공개하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원 자료는 비공개하자라는 것은 언어 모순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든 감사원이든 위원회 의결로서 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주의의 적은 반민주입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사에 성역이 없습니다. 감사에도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것이 무엇라고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감사원은 과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주의 주장은 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이 징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법한, 불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주의 주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징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 공개를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를 띄엄띄엄 하고 진실에 대해서 덮을 건 덮자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국정감사가 법으로 보장된 감사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은 국회법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권한만큼 저는 법대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격 따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국회법 절차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가 많아요. 이의 있으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제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서 표결한 겁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제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변경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24일 오후에 실시되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최재 감사원장 등 기관 증인 29인과 감사위원 6인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냥 이의가 없어도 될 텐데. 있습니다. 자, 그럼 토론해 주세요. 네. 하세요. 왜 정말이? 하시면 돼요, 손 내가 하면 되겠죠? 네, 하세요. 눈 한번 마주쳐 주세요. 그래. 아 눈도 안 마주치고 뭐 또 나한테 딴소리 할 것 같아요. 꼭. 자, 토론부터 하세요. 예,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예, 감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감시하고 비리를 밝혀내고 또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예산의 엄정 집행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등급의 지위를 갖도록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원을 우리 국정감사 할 때는 감사원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감사원에 대한 예우를 또 소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함께 계시는 감사원장님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여야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쩌면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그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마치 겁박을 지금 하세요.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의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300명 중에 한 분이고 국회직 중에 한 직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법사위원회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고 또 이 법사위의 직무를 또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한 내용을 갖고서 마치 무슨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 결과를 안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드릴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의사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의사적인 과정 절차는 사실은 받아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난상토론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달라 이거예요, 달라. 그 아직 정제되지 않은 자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정말 선모적인 우리 국감하지 마시고 우리 그 감사원을 믿고 감사원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좀 이번에 무리하게 현장 검증을 한다고 또 직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맙시다. 네. 국감 방해를 하는 거죠, 감사원이. 무슨 방해? 왜 방해해요? 지금 다 방해시잖아요, 다. 네, 저는 유일하게 감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자료 요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 여러 증감법이나 국회 국조법, 국정감사법에도 근거해서 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 당연히 제출해야 할 특활비나 업추비, 출장비뿐만 아니라 택시비마저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국정감사 직후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과 상설특검에 의해서 위증, 자료 미제출, 또 감사기관들의 이 피감기관들의 이 비협조 등이 모두 다 수사되고 처벌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으로 이 해당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제출하면 될 문서들을 위에 지금 정무직, 고위직들이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사원 직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저는 국정감사 실시 의견 변경 계획을 변경 의견해서라도 추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대역관 위원장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원의 이 감사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토론 종결. 네, 알겠습니다. 박균태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소기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일체 및 특수활동비 자료를 포함한 것에 대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박현태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네. 행정부 내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진화된 국가의 입법 행정 시스템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한테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나 헌법의 존립 근거를 갖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이고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적했던 것도 감사원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어야 기관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럴 정치적인 힘이, 권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정권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감사원 국정감사를 이틀 한다는 거죠.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루 더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현장 및 문서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위법한 것 없습니다. 절차적인 오류 있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지켜가면서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와 야가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대립될 때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그 과정을 얼마나 수기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를 하지만 우리도 기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한 번씩 더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장 감사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감사원에 기관 증인이 수십 명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사위원들까지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추가로 채택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좀 억지스럽고 감사위원들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박주택 의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민 의원님,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여당 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속해 있지만 그 법률상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최재 감사원장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과 문자 주고받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우리 국회에서 존중해야 된다. 네, 그건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 쳐버리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으면 국회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헌정 질서하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마저 그거를 포기하면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자료가 제가 예전에 2020년에 받은 자료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들의 카드 사용 내역, 감사 활동비, 연구비 사용 내역입니다. 내역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다 받아서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못 준다고 그래요? 다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누가 얼마 퍼센트 다 나옵니다. 예, 이런 자료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련이 뭐니 이런 얘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받았던 자료고 다 검증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저런 주장은 맞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인 한편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또 헌법상 책무를 가지고 있죠.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고도로 전문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비공개주의를 원칙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이 전문성과 비공개성을 깨트리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게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헌법과 현재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딱 맞는 그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영민 의원한테 얘기 받아보니까요. 뭐 어느 식당에서 얼마,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해보만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 기본이죠. 다
했고요. 회의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원의 회의록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는 회의록 이런 것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도 다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의원님 들어가세요. 저는 법사의 행포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일단 주진 의원님 지금 법사에 행포라고 했습니까? 법대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행포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준재 의원님 방금 얘기 못 들었어요? 법대로 다 의원들 지지해주세요. 제가 왜 행포인지를 왜 법사위원이면서 법사위 스스로 행포를 부리는 기관이 발언의 내용까지 아니잖아요. 그거 본인이 아니 발언의 내용까지 정결합시다. 아니 무슨 뭐 엿장사 같아요, 엿장사. 시간을 주고 아무나 다 읽잖아요. 하시고 네, 하시고 나서 동의하세요. 네, 토론하세요. 일 지키셔야지. 일단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도 지금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극단적으로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 규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헌법기관이 감사하는 시장한테 대놓고 고발 운운하지 않습니까? 이런 법박하는 모습이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법률 규정 백날 읽어봤자 법사위의 운영 모습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보여지면 그것은 국민들 보기 저는 나쁘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 검증 외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이 지금 보장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그때 검찰의 회유당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여기 와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고 모인 것인데 그 당시에 이하영 부지사가 회유당했다라고 주장하던 그 시점에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줘요.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변호사만 증인을 받아주는데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조사 방법을 불균형 있게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는 3명이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규현 변호사하고 나머지 그분들도 다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면서 또 고발 운운하면서 닥달하고 김규현 변호사는 똑같이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이고 똑같이 얘기를 들어봐서 그 신빙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해서 발언 시간도 어제 비교해 보십시오. 김규현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이 오래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회의록은 공개한 바 없는데 무조건 지금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만약에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사건, 그다음에 그 통계 조작 사건 이런 것들도 감사원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증을 한다면 기왕의 감사원의 간이상 그것들을 같이 검증 안건으로 놓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만 딱 하나 빼가지고 검증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검증한다고 해서 국회의 검증 권한이 무한정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법이 국회에 편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이 맨날 말씀하셨던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요. 자, 김승원 위원님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네, 이건태 위원님 동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소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 일정 제3항 현장 검지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제소위원회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소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조사 일정 제3항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국정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요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주을 국회의원 이성인입니다. 오전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사진 카톡이 공개됐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올 명태년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 용사는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용산 대통령의 아닌 김건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다.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 지금도 사실상 대통령은 김건희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에 의한 감사인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주된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국감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정말 생각해 봅니다. 감사원 이제라도 양심 선언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전병이 들었고 이렇게 수의계약 같은 공사를 하게 됐는지 정말 감사원의 양심을 바랍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원장, 지금도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수속기관인 것 같고요.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아니면 말씀하세요.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내용 보십시오. 저는 용산 대통령 관저 왜 이전하였나? 용산 대통령 관저 해필 용산으로 갔냐? 이건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비용 얼마나 들었냐? 정말 이게 이전과 동시에 누가 관여했느냐? 이거는 몸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겨우 대통령 관저 일부 공사한 284억 공사 계약만 감사하고 일부 관리감독의 업무만 부당 처리한 걸로 해서 주의 통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뭡니까?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했을까? 첫째, 용산 대통령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광화문으로 정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들여 어디로 이전할지 구상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이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은 왜 감사를 했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용산으로 이전했는가?
광화문 정부 청사가 아닌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전의 과정은 감사서장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국유유산법 위반 주장이 되면 감사하고 왜 용산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실 용산 관저 이전 비용에 관한 겁니다.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전 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496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의 한병도 의원은 1,837억 원이 부서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김병주 의원은 1조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조 원과 496억 사이에 혼란스럽고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정말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이전됐다면 국민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방금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위해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있는 분이 결정한 것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전체 비용은 감사원은 국회 예산 심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용에 들어간 전체 비용은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비 일부 284억 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공사가 되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인데 감사원의 감사기관은 정말 직무유기고 정치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저를 이전할 때 관저 주인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어느 식을 결정하거나 이사를 갈 때 주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가보기도 하고 공사업자를 정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한다면 어디를 허물지 어디를 공사할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 공사를 했다만 밝혔지 누가 공사법을 결정했고 어떻게 흔들어야 하고 어떻게 공사하라 이런 걸 했겠는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일그런 업체는 계약도 하기 전에 1번만 더 주십시오. 계약도 하기 전에 외교부 공무원에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 하나도 없이 공사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사원의 검사는 21g이 어떻게 관저 공사 수준을 하게 될지를 밝히지 않고 거기에 공사한 40만 248억 원씩 공사를 한 것만 밝힌 겁니다. 저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제 수사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브로커가 공사 금액은 4억에 불과한데 17억을 어떻게 브로커가 얻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브로커는 공사비의 10%에서 30% 얻습니다. 그럼 최소한 공사비가 300억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30억 얻죠. 10억에 30억 사이 얻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은 정말 부실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의원들께 말씀 많이 하셨지만 노면업자가 공사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김거지에 의한 간접공사 이 부실 공사를 감사원이 무게해 둔 겁니다.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와 공범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 변호사님 질문하시죠. 예,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날입니다. 감사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직무감찰하고 또 수익 대출의 결산 또 각 기관입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또 상임위 중에 또 어쩌면 양원제 상원급에 해당되는 또 상임위가 바로 우리 법사입니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는 바로 상임위고 대한민국의 또 헌정 질서를 또 공직 세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감시 관리하는 조직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정말 제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 이게 지금 분명히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성의 있게 증인으로서 답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엄격하게 3권 분립에 기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존중해야 되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부가 다수 야당에 의해서 전부 장악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독재하는 그런 것이 우리 헌법의 질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점하다 하더라도 입법부는 소위 말해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야 되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그야말로 뜬성을 갖고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더구나 지금 행정부를 대하면서 소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예의 없는 언행 이거 해도 너무 도를 지나칩니다. 예? 윤석열 정부 얼마 안 남았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소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채 양명주 김명관의 명예에 해당되는 명태균 씨의 그런 어떤 SNS 글을 보고 거기에 오빠가 분명히 우리 대통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권한위원회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또 우기면서 지금 또 여기서 질의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공식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도 안 믿고 또 공식기관에서 사실을 밝힌 그 소명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활동을 국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자중 자해하십시오. 예? 도대체 객관적인 팩트도 안 믿고 또 상권분립도 존중하지 않고 그야말로 입법 폭주, 입법 독재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시킨다고 한다면 당장 이런 의정활동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자성하십시오. 솔직히 저는 어제도 이 국감장 이 자리에서 3부 분명히 3부 이거는 골프 3부 골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3부 토건이라고 어거지로 우겨요. 한결같아. 도대체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인들이 나와서 그거는 골프 얘기다 했는데도 3부 토건 얘기를 해요. 증인들이 또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 본인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근데 내가 솔직히 아니라는데 왜 안 믿느냐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또 그분을 또 무시하고 그분의 말을 안 믿어요. 도대체 이런 국감 어떻게 국민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발 우리 같이 동료 우리 여당 의원들까지도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채 양명주 김명관 다시 한번 볼까요? 이태원 참사 여러분들 그 당시 민노총 대통령 대선 불복하면서 대통령 퇴진운동할 때 해교 병력이 거기에 투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태원 참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또 수습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오로지 이 정부의 무능과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잠시 후에 감사원의 감사 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 문제가 감사대에 올랐죠. 자, 제 나라에 여러분들 대선에서 졌으면 정무직은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수장과 함께 일할 사람들로 새로 인원이 충원이 되고 국민들께 공약한 국정과제 수행하고 열심히 해서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심판을 받고 다음에 또 정권 교체가 오든가 정권 재창출하든가 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공정한 룰 그런 약속을 안 지키고 버텨 무조건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국정 수행을 방해를 해요. 내가 정말 정무위에서 정말 존경할래도 할 수 없는 우리 전현희 동료 의원과 같이 정무위 활동을 했지만 내가 거듭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 책임 정치를 위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한번 좀 제대로 좀 양심 있는 행동을 취해달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엄청나게 권익위 직원들을 속타게 했죠. 정말 스트레스 받게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저 제재 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목 잡고 어떻게 하면 방해할 바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마냥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심하게 합니까? 심지어 이제 윤석열 정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당신들 우리 말 들어라.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겁박이 난무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보시는 국민들 어떻게 보시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엄정한 그 공직자들의 감찰 이런 기강을 잡을 감사원의 간부들과 직원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할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정말 우리 이분들 직무 감찰 좀 해주세요. 예?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분들에게 권한이 있다면 아주 빡세게 직무 감찰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이거는 해도 너무합니다. 네? 우리가 도를 지킵시다. 우리 감사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1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은 종료됐고요. 6분 59초에 1분 더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등치밀이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더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까먹었는데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이채영, 명주, 김명관을 다시 또 또렷하게 기억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확증 편향 단계를 넘었으면 스스로 감정 독재에 휩싸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감정 독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 중이잖아요. 예의 좀 지키세요. 그리고 시험 준비를 안 한 학생